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사전 교육출판사 제9 자한편 1장 영특하게 생긴 한 제자가 나와서 스승을 회고한다. 머리를 숙이고 기억을 되살리며 제자왈 우리 선생님은 이익과 운명을 인과 더불어 말씀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2장 다랑 고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입방아를 찢는다. 고을 사람들 왈 참 대단하다, 공자는. 박학하지만 이름을 낸 것이 없구나. 공자 그런 말을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말한다. 자기를 몰라줌이 다소 언짢은 듯이 공자 왈 내가 무슨 일로 이름을 낼까? 말 모는 일로 할까? 활 쏘는 일로 할까? 나는 말 모는 일로 이름을 낼까 보다. 3장 오늘은 예법 강의에 열중한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공자 왈 삼배로 만든 관을 쓰는 것이 바른 예법인데 요즘은 다들 명주실로 만들었으니 검소하다. 나도 대중을 따르겠다. 당 아래에서 절을 하는 것이 바른 예법인데 요즘은 당 위에 올라서 하니 교만해 보인다. 비록 대중과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나는 아래에서 하는 예법을 따르겠다. 4장 한 제자가 나와서 스승을 회고한다. 눈물을 글썽이며 제자 왈 우리 선생님은 다음 4가지를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억측하지 말 것, 독단하지 말 것, 고집하지 말 것, 자만하지 말 것. 5장 공자, 광지역 사람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할 때 이렇게 말한다. 공자 왈 문왕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문화가 여기 나에게 전해져 있지 아니한가. 하늘이 장차 그 문화를 없애려 했다면 곧이어 죽을 나에게 그 문화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하늘이 그 문화를 없애고자 하지 않는 이상 너희 광지역 사람들이 나를 어찌 하겠는가? 6장 태제가 자공에게 묻는다. 태제 왈 그대 스승님은 참으로 성인인가 봅니다. 어찌 그렇게 능한 것이 많으시오? 자공 왈 실로 하늘이 내신 성인이십니다. 또한 능한 일이 참으로 많소이다. 공자 2사람의 말을 듣고 흡족한 어투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공자 왈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어려서 미천했기 때문에 잡다한 일에 능통했다. 군자는 많은 일에 능해야 할까? 아니다. 많지 않아도 된다. 금뢰 왈 선생님께서 내가 등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주가 많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7장 강의 때마다 솔직한 고백이 제자들을 더욱 감동케 한다.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아울러 구체적인 방법론을 알려주는 명강의 명불허전 공자왈 내가 아는 게 있는가? 아는 게 없다. 어떤 자벽부가 내게 물어오면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일지라도 그 말에 자초지종을 되물어 짐작하여 끝까지 다 답해줄 따름이다. 8장
14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교육에만 전념한 지도 꽤 됐다. 하루는 강의를 하다 말고 자신의 노수함을 한탄한다. 한숨을 쉬며 공자왈. 봉황이 날아오지 아니하며 황하에서 하도가 나오지 아니하니 내가 이제 그만인가 보다. 9장. 한 제자가 나와 증언을 한다. 예전 학당 시절을 회상하며 제자왈. 우리 선생님은 상복이나 관복을 입은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장님을 만나면 나이가 비록 더 젊더라도 반드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그들 앞을 지나갈 때에는 반드시 총총걸음으로 걸으셨습니다. 10장. 특히 덕행이 뛰어난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한다. 약간 흐느끼는 듯 젖은 목소리로 안연왈. 우러러 볼수록 더욱 높고 뚫으려 하니 더욱 단단하며 바라보니 앞에 있다가 갑자기 뒤에 서 계신 분. 스승님은 우리를 차례차례 잘 이끌어 주십니다. 글로써 나를 넓혀주시고 예로써 나를 묶어주시어 그만둘까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재주 이미 다 했는데 더욱 높이 우뚝 서 계십니다. 스승님을 따르고자 하나 그렇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11장. 13년간 전국 주유를 마치고 고국에 돌아와 제자 양성에만 주력한다. 고희를 넘긴 어느 날 공자 병이 위독해지자 나이가 많은 제자 자로가 문인을 가신으로 삼아 장례치를 준비를 시킨다. 그런데 얼마 후 병이 좀 나아지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꾸중한다. 깊은 정이 담긴 목소리로 공자왈. 오래되었구나. 자로가 나를 속인 지. 내가 가신을 두면 예법에 어긋나는데 가신을 둔 꼴이었으니 내가 누구를 속인다는 말인가? 하늘을 속인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가신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너희 손에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한 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지는 못한다 해도 내가 길에서 죽기야 하겠는가? 12장. 고국에서 버림받고 여러 나라를 전전한다. 하루는 자공이 달려와 스승의 의중을 떠본다. 언어에 뛰어나고 사업 수완이 좋은 그다운 말로 자공왈.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궤 속에 그냥 넣어두시겠습니까? 좋은 장사를 구하여 파시겠습니까? 공자왈. 팔아야지. 팔고 말고. 나는 장사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13장. 멀리서 온 한 사람을 만난 공자. 아홉 오랑캐가 사는 변방 지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한다. 혹자왈. 누추할 텐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공자왈. 군자가 거주하는데 누추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14장. 꿈에도 잊을 수 없던 고국에 돌아와 여생을 교육과 연구에만 몰두한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수레한다. 공자왈.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 음악이 바로 잡혔고 시경의 아와 송이 각각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15장. 오늘 강의에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공자왈. 집 밖에서는 공경을 섬기고
집 안에서는 부형을 섬기며 장례에는 갖은 정성을 다하며 술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16장 제자왈. 하루는 선생님이 냇가에 서서 냇물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왈. 흘러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17장 왕비의 미모에 홀려 덕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한 임금을 떠올리며 실망한 어조로 공자왈.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18장 모든 일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며 제자들을 설득시킨다. 목소리가 우렁차서 깜빡깜빡 졸고 있던 제자가 정신을 번쩍 차린다. 공자왈. 산을 싸움에 비유하면 흙 한 삼태기가 모자라 그쳐도 그것은 내가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땅을 평평하게 고름에 비유하면 흙 한 삼태기라도 덮는 진전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19장 오늘 강의에서도 수제자 칭찬이 이어진다. 나도 칭찬을 좀 받았으면 하고 분발하는 제자들이 스승의 깊은 뜻을 눈치채고는 열심히 듣는다. 공자왈. 말을 해주면 게을리하지 않는 자는 아마도 안회뿐인 것 같다. 20장 공자 수제자 안현을 그리며 말한다. 공자왈. 그의 죽음이 참으로 애석하구나. 나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보았고 멈춰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 21장 인간의 생몰과 성취를 식물에 비유하여 강의한다. 제자의 단명에 대한 애통이 낮은 목소리에 배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더욱 애절하게 한다. 공자왈. 싹이 났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꽃을 피웠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22장 젊은 제자들을 독려한다. 적어도 50 전에는 꼭 뭔가를 성취하라며 목 놓아 말한다. 공자왈. 젊은 후생이 두렵다. 어찌 그들이 오늘의 우리만 못하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40이나 50이 되어도 명성이 들리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못 된다. 23장 깊은 속뜻을 풀어내고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주제의 강의가 감동을 자아낸다. 공자왈. 바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말을 따라 잘못을 고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공손한 말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 말의 속뜻을 풀어내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기뻐하기만 하고 속뜻을 풀어내지 못하고 따르기만 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나로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24장 같은 잘못을 거듭하지 않았던 안현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을 독려한다. 공자왈. 충성과 신의를 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와 벗하지 말라. 잘못을 하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라. 25장 오늘 강의에서도 제자들에 대한 독려가 이어진다. 뜻있는 사나이가 되라며
공자왈. 삼군의 대장은 뺏을 수 있어도 사나이의 굳은 의지는 뺏을 수 없다. 26장. 하루는 강의 중에 나이 많은 제자 자로를 칭찬한다. 웃음을 지으며 공자왈. 값싼 해진 속옷을 입고서 비싼 담비 털옷을 입은 자와 함께 서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자로 자네일 걸세. 시경에 이런 식구가 있다. 질투하지 않고 탐내지 않으니 어찌 착하지 않으랴. 자로, 모처럼 칭찬을 들어 우쭐하며 평생 잊지 않고 외우겠다고 다짐한다. 공자왈. 별것 아닌 당연한 도리일 뿐인데 어찌 좋기 착하다 하랴. 27장. 지조론 강의. 나무에 비유하니 제자들이 재미있어 열심히 받아 적는다. 공자왈.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나 잣나무가 나중에 시듬을 알겠다. 28장. 짧은 명언으로 제자들을 사로잡는다.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외우는 학생들이 많다. 공자왈. 유식한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인덕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29장. 인간 쇠퇴를 꿰뚫는 명강. 촌철살인의 명언. 연일 계속. 제자들이 열광한다. 공자왈. 함께 배울 수는 있어도 돌을 똑같이 깨칠 수는 없고 함께 돌을 깨칠 수는 있어도 똑같이 출세할 수는 없으며 함께 출세할 수는 있어도 똑같이 권력을 나눌 수는 없다. 30장. 공자왈. 높은 산 앵두 나무꽃 펄럭펄럭 나붓기니 어찌 그대 생각나지 않으랴. 그대 집은 멀기만 하누나. 공자. 시경에 빠진 일시가 문득 떠올라 읊조리고는 공자왈. 진정으로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진정이었다면 어찌 멀다고 여겼겠는가.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의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